여러분께 솔직하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사람은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전처럼 연락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런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도 조용한 시간 속에서는 갑자기 불안해지곤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가 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 시설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건강할 때부터 그 두 가지 길을 마음속에서 저울질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그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로 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주도권까지 함께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전쟁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던 시기를 지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고 세상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스스로 가능성을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노후에 대한 생각도 비슷합니다. 자녀의 집이냐 아니면 시설이냐 하는 두 가지 생각 속에 갇히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자신의 손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노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그 두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이야기만 들으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저는 긴 세월 동안 강단에 서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동시에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체념이 자라납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대해줄지 바라보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깊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생각할 때 두려움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앞으로의 삶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니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보살핀다는 생각입니다. 얼핏 들으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세상 어떤 인연보다 깊고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서 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가족 곁이 더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다는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달은 정말 평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리고 저녁이 되면 불이 켜져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면 아주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괜히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을 아끼게 되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한편 자녀의 마음도 처음과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삶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하루가 매우 바쁩니다. 일과 가정, 아이들까지 돌보며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에게 신경을 쓰는 일도 어느 순간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생활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조금은 남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은 분명 곁에 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외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하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마음이 닿지 않을 때 더 큰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자녀가 차가워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삶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온 시간과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때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 마음이 멀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오히려 더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말 한마디가 떨어져 있을 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켜보고 자녀가 부모의 삶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오래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진다고 해서 삶의 모든 결정을 자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스스로의 삶을 작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시간만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마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가족은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선택을 떠올립니다. 바로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도움을 받는 삶입니다. 낯선 곳으로 옮겨가지 않아도 되고 오랫동안 살아온 공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집 안에는 그동안 함께 해온 물건들이 있고 창문을 열면 익숙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식탁과 의자, 손때가 묻은 찬장, 계절마다 다른 빛이 들어오는 창가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시간과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기보다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지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에서 더 큰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부담이 아닐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몇 번 잠깐 도움을 받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도움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비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생활을 계산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면 노년의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지치기 시작합니다.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라 해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생활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시간에는 식사를 해야 하고 어떤 시간에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목욕을 하는 시간도 정해지고 집안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일정한 틀을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조용히 꺼냅니다. 집에 살고 있는데도 집이 편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원래 가장 마음이 놓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설명해야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싶어도 누군가의 손길에 따라 닫히기도 합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변화들은 하루하루 쌓이면서 마음에 묘한 피로를 남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 살고 있지만 내 삶이 조금씩 나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참 조용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삶의 리듬이 담긴 곳이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삶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몸이 약해지는 시기가 오고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날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는 일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그것이 유일한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삶을 스스로 이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선택할 때 삶의 온기를 더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하루를 자신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준 하루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루일 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함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이라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삶도 쉽지 않고 집에서 도움을 받는 삶도
마음처럼 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결국 마지막 선택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돌봄 시설입니다. 요즘은 시설의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안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물러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시설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 뒤에는 우리가 잘 말하지 않는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시설의 하루는 대부분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목욕을 하는 순서도 있고 약을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흐름 속에서 하루가 차분하게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생활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주 작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창문을 오래 열어두고 바람을 느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의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생활이 정해진 틀 안에서 흘러가게 되면 그런 작은 선택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일이 줄어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편안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조금씩 힘이 빠져나갑니다. 저는 시설에서 지내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가 참 평온한데도 가끔은 내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아주 작은 선택 속에서 느낍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루의 흐름을 만들 때 삶의 온기가 생깁니다. 물론 시설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것은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택을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내려놓는 결정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자신의 삶을 지키는 마음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장소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하루의 의미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약해도 마음이 단단했고,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넉넉해 보여도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남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든다고 느껴왔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나를 보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옷차림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말투도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집안의 정리도 대충 하게 되고 하루의 리듬도 흐려집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나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 자신을 향한 존중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며 말 한마디를 고르고 집안의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정리와 작은 인사와 작은 감사의 말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사람의 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생활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쓸모없어진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의 가치는 힘이 얼마나 센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필요한 힘은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힘,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힘, 기다려 줄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힘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삶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을 만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웃의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을 나누는 일도 공동체를 이어주는 소중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서로의 삶을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병이나 가난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때때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작은 역할을 찾아 나설 때 사람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밝아집니다. 나는 아직 삶의 한 부분이라는 감각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삶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살고 누구와 지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나이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주는 깊은 평온이 됩니다.